잇몸병에 좋은 식품 첫 번째로는 저도 자주 섭취하는 있는데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먹다 보면 구강 내에 있는 유해 세균들을 완전하게 박멸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치주염이나 치은염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잇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크게 두 가지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잇몸에서 양치하는데 피가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잇몸이 바람이나 물만 들어가도 많이 시리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는 시린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잇몸병이 왔을 때 대부분 많이 시리다고 표현하세요. 잇몸이 만약에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병이 왔는데도 치과를 안 가시고 치료를 안 하시게 되면은 잇몸을 잡아주는 치조골이라는 뼈가 다 흡수돼서 좀 있으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치아가 흔들리면 발치하게 되고, 그러면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시면 꼭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진 받으셔서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병에 좋은 식품 첫 번째로는 저도 자주 섭취하는 녹차가 있는데,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항암 효과도 있고 항산화 그리고 항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녹차를 즐겨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치주염에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녹차에는 불소도 소량 포함되어 있어서 치주염은 아니지만 충치가 먹었을 때 치아를 재광화시키는 불소가 있기 때문에 녹차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치아에 붙은 세균들을 제거해주고 구취를 예방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잇몸의 염증이나 출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잇몸에 좋은 음식 세 번째로는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에는 보라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잇몸의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꼭지에는 지혈작용과 진통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지를 끓인 물을 입안에 머금고 계시면 진통작용 및 지혈작용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잇몸의 통증이나 붓기를 완화해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이 폴리페놀은 치아의 변색도 완화해주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잇몸에 좋은 네 번째 음식으로는 저도 자주 먹는 생양파인데, 생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양파를 자주 먹다 보면 구강 내에 있는 유해 세균들을 완전하게 박멸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치주염이나 치은염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양파를 잇몸이 부었을 때 끓여서 입안에 머금고 헹궈내시면 잇몸의 통증이나 붓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생양파에는 또한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진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잇몸의 통증과 붓기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나 학생 때 즐겨 먹었는데,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안 먹는 음식 첫 번째는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 드시다가 어르신들께서 앞니 여기 부분이 아예 부러지거나 치아가 많이 깨져서 오시는 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고 오히려 역으로 학습을 해서 간장게장 같은 거를 앞니로 먹는 거는 피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많이 먹었던 건데, 마이쮸나 새콤달콤, 또 이거는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드시다가 임플란트 보철물이 빠지거나 아니면 인내이가 빠져서, 이유는 이제 새콤달콤이나 마이쮸 먹으면 끈적이는 물질들을 많이 드시면은 입안에 있는 수복물들이 많이 빠져서 오기 때문에 그런 음식도 피하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거나 복숭아를 그냥 앞니로 베어 먹다가 앞니 레진이 떨어져 나가시던지, 아니면 앞니가 아예 깨져서 나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사과라든지 복숭아 단단한 음식들은 다 잘게 쪼개가지고 앞니로 먹지 않고 어금니로 부드럽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랑 회식이 끝나고 탕후루 집에 가서 탕후루를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탕후루 딱 한 입 먹고 나서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너무 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수분물들이 마치 다 빠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그 설탕을 단단하게 해놔가지고 그거를 베어 먹을 때 레진 수분물이라든지 치아가 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도가 진짜 너무 당도가 심해가지고 치아가 마치 녹아버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탕후루가 요즘에 가장 피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구강검진을 해보면은 젊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치아는 잘 닦는데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치태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양치를 안 하신 거냐? 그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내가 양치를 하면 치아만 잘 닦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치아보다는 잇몸을 더 잘 닦아야 된다. 왜냐하면 잇몸 질환이 걸릴 수도 있고 잇몸은 생각보다 쉽게 붓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연조직이기 때문에 치아를 닦을 때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을 같이 닦는다는 생각으로 치아를 닦아주셔야 잇몸 마사지도 자연스럽게 되고 건강한 잇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치를 잘 하시고 나서 가글을 하시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고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느낌으로 가지고 싶으시면 괜찮으신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가글에는 SLS라고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오히려 입안을 되게 건조하고 마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갱년기가 지나신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안 그래도 입안이 좀 마르신 분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구강건조증이라는 질환을 가지신 분도 요즘에 질비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너무 과도한 가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양치를 하지 않고 가글을 하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돼지고기 기름이 있는 접시에 물로만 그냥 닦아내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기름때는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꼭 가글보다는 양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양치를 꼭 못하는 상황에서 가글이라도 하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기름때라든지 치면에 붙은 치면 세균막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는 가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칫솔질이 꼭 필요하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헥사메딘액이라고 헥사메딘액은 이제 상품명이고 성분명은 저희가 클로르헥시딘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잇몸병이라는 거는 구강 내에 있는 박테리아라든지 세균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반응을 하는 건데 그 세균의 수치를 어느 일정 이상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로르헥시딘은 약국에서 보통 2-3천 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고 사용법은 보통 한 병에 100ml 정도 하는데 거기 뚜껑에 보시면 눈금에 한 10ml 정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그러면 하루에 20ml 정도 쓰시거든요. 그러면 한 통을 구매하시면 일주일에 5번 그러니까 5일 정도를 쓰셔가지고 구강 내 세균의 수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잇몸병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클로르헥시딘이라는 성분이 치아의 착색이라는 이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처방을 해드리면은 2통 정도 한 10일 이내로 사용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있어요. 클로르헥시딘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께서 유용하게 잘 쓰시면은 입안의 세균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간 칫솔이라고 생각되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숨은 때라든지 음식물을 제거하는데 치실이나 칫솔만으로는 다 제거할 수 없는 그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치간 칫솔로 구석구석 좀 닦아주시고 치간 칫솔이 또 잇몸 마사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잇몸의 탄력도도 좋아지고 또 잇몸에 약한 정도의 잇몸 질환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은 저희도 원내에서 꼭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챙겨드리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치간 칫솔 사용법은 먼저 내 치아에 맞는 치간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티셔츠도 다 사이즈가 있듯이 치간 칫솔에도 뭐 S, SS, L 이렇게 사이즈가 다 있는데 내 잇몸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헷갈린다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치과에 가셔가지고 치간 칫솔을 내가 어떤 사이즈를 쓰면 좋겠냐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이고 그것도 내가 귀찮다 하면은 큰 치간 칫솔보다는 작은 치간 칫솔을 구매하셔가지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냥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치아가 있으면 잇몸에 여기 직접 대가지고 물리적으로 좀 닦아준다는 마사지 한다는 개념으로 구석구석 이렇게도 대고 하시고 반대쪽 치아는 이렇게도 대고 하시고 그러면은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담배죠.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음주. 그러니까 술, 담배를 많이 하신 분들은 확실히 잇몸에 염증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술, 담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술보다는 특히 담배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담배 안에 있는 유해 세균들이 구강 내에 계속 잔재해 있는 거고 그리고 니코틴, 타르 이런 것도 계속 치아에 착색될 수도 있고 잇몸이 계속 부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잇몸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안타까울 때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치가 생기시면 저희가 충치를 제거하고 떼어드리면 되고, 충치가 깊으면 신경치료해서 씌워드리면 되는데, 잇몸 질환이라는 거는 치조골이 잇몸뼈를 흡수해서 내려가는 질환인데, 잇몸뼈가 한번 내려가면 절대 다시 재생시킬 수 없다. 즉 치과에서 치아가 흔들린 채로 오시면 치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발치하고 임플란트라는 거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다 해도 자기 치아보다 저는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치아를 최대한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잇몸병 예방이 중요하고, 잇몸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잇몸 치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